빚 때문에 불안 속에 살고 계신가요? 매일 걸려오는 독촉전화 언제까지 버텨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께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이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갚을 수 있을 만큼만 성실하게 갚으면 나머지 빚을 법적으로 탕감해주는 제도.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벌게 될 소득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빼고 남은 돈을 보통 3년 기간 동안 변제하면 못 갚은 나머지 빚은 합법적으로 없애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 청산가치인데요. 이것보다는 개인회생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채권자에게도 파산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법원이 개인회생을 허가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빚이 엄청 많아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빚의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다른데요. 개인회생에는 채무 한도가 있습니다. 담보채무는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하고요. 이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개인회생 할 수 있는 정도의 채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전부 담보채무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담보되는 재산의 가치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한테 상담 오신 분 중에 다른 사무실에서 채무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라는 말을 들으셨는데 제가 직접 꼼꼼하게 검토해보니 가능한 케이스였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결국 개시결정까지 무사히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 곳에서 안 된다는 말을 들으셨더라도 포기하시기 전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뭐가 좋은가요? 개인회생을 했을 때 얻을 이익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촉전화가 멈춥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오면 금지명령을 받은 채권자들의 추심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그래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더 이상 독촉전화를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회생을 하는 진짜 목적이죠. 이자와 원금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에서 최대 95% 탕감 이러면서 굉장히 자극적인 문구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탕감 비율은 각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리인이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90%, 95%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광고만 보고 기대치를 높이셨다가 실망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유리한 조건을 꼼꼼하게 찾아가지고 최대한 변제금을 낮출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 그게 대리인의 역할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 채권자 입장에서도 개인회생이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받을 돈이 줄어드는 것은 굉장히 아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이 없는 채무자한테 금융기관과 경쟁해서 먼저 추심을 받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나눠받는 방식이 채권자 입장에서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 알려지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직장이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 사실이 직장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때 재직증명서처럼 직장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들이 있어서 제출 목적을 어떻게 설명할지 미리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하셔야 할 건 개인회생을 하지 않고 연체가 쌓이다가 급여에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직장이 제3채무자로서 급여 압류 사실을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으로 탕감이 되나요? 됩니다. 과거에는 투자 손실을 사행성 채무로 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회생법원에서 실무준칙에 주식, 코인 투자로 인한 손실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실패를 가장한 재산은닉이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개인회생에서 유리한 점이 있나요?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받으신 분은 일반적으로 36개월인 변제기간을 24개월까지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변제기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총 변제금도 약 3분의 1 정도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당히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만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반드시 공식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받으셔야지 이러한
유리한 점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빚 때문에 한 사람이 평생 동안 고통받지 않도록 국가가 마련해 놓은 구제제도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를 살펴봤을 때 1년, 2년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혼자 버티면서 빚을 더 키우기보다는 개인회생을 통해 정상적인 삶으로 복구해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의 기초를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실제 사례와 절차, 주의사항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올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